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내용, 추석 이후 집값이 어디로 튈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 부르는 대로 가격을 주고 또 보지도 않고 사던 2019년, 20년, 21년 때와는 완전히 180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짚어달라고 하셨던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지역부터 집값의 추이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입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세종시죠. 세종시 다정동 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 이 아파트는 2019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4년 차 된 아파트죠.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산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5월에 분양해서 입주를 한 아파트니까 2019년 8월 달에는 4억 4천만 원 하던 이 아파트가 2020년 8월 달에는 9억 5천만 원, 2020년 11월 달 3개월이 지난 뒤에는 11억 2천만 원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다시 스물스물 내려오더니 지금 가격은 이렇게 6억 5천만 원에 7억 3천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 가격은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가격이 정말 급등하고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2020년 이렇게 급격하게 11억 2천까지 찍었을 이 당시는 아마 제 기억에 모 정치인이 세종시로 정부 청사를 모두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람에 급등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고 요동을 칠 때 왜 세종시로 정부 청사를 모두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종시의 집값을 띄웠을까요? 자, 다음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중에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 더샵 아이파크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수도권의 아파트 어느 지역이든 살기 좋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2019년 3월에 지은 4년차 대형 아파트인데요. 34평입니다. 가격의 추이를 보면 현재는 11억 1천만 원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9년 3월, 4월에 보면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 6억 9천만 원, 6억 8천만 원 이렇게 분양돼서 들어온 가격들이 있는데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8월에는 9억 5천만 원, 9억 8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에는 11억을 찍었습니다. 14층이네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던 21년 4월 이럴 때 보니까 12억 6천만 원에 14층이 거래됐고요. 12억 2천만 원에 1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21년 4월 5월 달에는 이렇게 12억 넘어섰고요. 또 기가 막힌 것은 2021년 7월에는 13억 3,700만 원, 13억 8,500만 원까지 이렇게 21년 9월, 작년 9월 딱 1년 전에는 이렇게 13억 8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집값 22년 7월 달 집값 딱 1년이 지난 지금에는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층의 경우는 10억 8,500만 원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억 7,500만 원의 갭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보실 아파트는 경기도 의왕시의 상동 푸르지오 라포레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 보자면 안양 평촌을 지나 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군포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인데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의왕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죠. 가격 추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2019년 1월에 준공한 아파트고 4년차 된 아파트죠. 33평입니다. 2019년 분양할 때의 가격은 4억 3천만 원, 4억 4천만 원 이렇게 형성돼서 분양이 되었던 아파트인데요. 2020년 11월에는 6억 8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2021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죠. 역시 21년 2월에는 7억 6,500만 원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1년에 참 많이 거래가 됐는데요. 21년 5월 달에는 8억 1천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되다가 8월 달에는 9억 4천만 원까지 찍었고 21년 10월 딱 1년 전에는 10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보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거래가 되고 지금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7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최고가보다 2억 2,500만 원이 더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락의 기운이 완전히 느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왕시 이 지역에서 껑충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지역이고 서울 강북권에서 가장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마포구에도 찬바람이 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의 대장단지 아파트 중에 하나를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하이 아파트인데요. 전용 59제곱미터.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한 2, 3년 차 된 아파트인데요. 가격 추이를 보면 2018년 입주권이 거래가 됐는데요. 이때는 8억에서 9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2020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럴 때는 12억에서 13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1년도 한번 볼까요? 21년도에는 이 아파트가 5월 달에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14억 1천만 원, 그러니까 한 3억 정도의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마포 프레스티지 이 아파트는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신촌 그랑자이, 마포자이, 한강 밤섬자이, 마포 레미안 웰스트림 이렇게 대장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 역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불패를 외치던 강남은 어떨까요? 특히 서초구는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강남도 속수무책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뛰었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여러가지 없는 게 없는 지역입니다.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35평 아파트인데요. 가격 추이를 볼까요? 2017년 입주권이 16억 9천, 14억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19년 입주할 때 보니까 이제 22억으로 껑충 뜁니다. 엄청나게 뛴 거죠. 2020년도에는 26억대를 형성하다가 21년도에는 30억대에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며칠 전이죠. 35억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6층이요. 이런 거래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이 돈 주고 그냥 질러서 사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현금 부자들도 다시 움츠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 거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억 3천만 원, 2억 원가량 떨어져서 13층이 거래가 됐거든요. 반포 아파트의 거래는 가격을 보기보다 이런 현상을 좀 봐야 됩니다. 매도인이 부르는 대로 돈을 주고 샀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격 흥정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반포도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표로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르는 대로 주지 않고 흥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서초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교대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아주 소규모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21억까지 찍었습니다. 21년 9월에 1년 만에 1억이 하락했죠. 똑같은 14층인데요 32평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19년도부터 22년 현재까지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계속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13억, 14억, 15억, 16억, 17억, 17억, 20억, 21억 계속 신고가를 찍다가 20억.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볼 게 아니고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정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나 그 돈 다 주고 못 사겠어.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면 살게요. 이렇게 흥정이 들어간 겁니다. 부동산 하락 초입기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주택 거래는 줄어들고 미분양은 증가하는 이 현상,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 거래량은 이렇게 4만 가구에서 5월 달에 6만 가구까지 슬쩍 올랐다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다가 이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3만 9천 세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고요. 미분양은 2만 5천 세대, 2만 7천 세대, 3만 1284가구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한때 로또로 불리던 청약시장마저 이제 침체가 됐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는 중이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이 아파트가요, 일반 분양 134가구 모집에 114명만 신청했습니다. 청약 미달이 나온 겁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에서 1순위 청약 미달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약 불패, 역시 이것도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청약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꺾이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 달에 3만 1284가구로 1년 사이 12%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방 곳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끊긴 상황에서 정부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이죠.
수도권에 비해 지방 집값 하락폭이 더 큰 만큼 실수요자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지방 주민들께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조정 지역 대상에서 풀린다고 해도 과연 집값이 살아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도 이미 오피스텔 시장은 한파가 닥친 거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억 원을 넘는 고가 오피스텔 매매는 354건에서 140건으로 60.5%가 줄었습니다. 60% 이상이 준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61,87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지만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신규 분양도 어려워 소비자들은 이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DSR 40%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졌고 지난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로 제한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자 상환까지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안 하고 빚더미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둔갑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수익보다 은행 이자가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빚더미형이다, 이렇게 소비자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가 오피스텔 매매 급감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가의 오피스텔, 이른바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이제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큰 선들,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씩 하던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했던 재화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죠. 아파트 따라간 고가 오피스텔 시장 거래 급감했다, 이겁니다. 아파트 따라서 또 오피스텔 시장도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표영호TV의 빅데이터, 그러니까 타파크로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아파트 대체제로 불리던 오피스텔 분양 시장도 이제는 정말 싸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향후 5, 6년 동안은 이 한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저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가장한 광고 문구를 보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여기입니다 라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작년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 중인 거죠. 그것은 여전히 소비자가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한마디로 180도 돌아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표영호TV의 부동산 연구소 팀의 연구에 의하면요, 추석이 지나면 이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매도를 받아주려고 해도 금리 인상이 향후 몇 차례 더 있을 예정이고 금리가 오른 상태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들이 부동산의 거품 인식이 아주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표영호TV를 구독하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